저는 아직 미혼이고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인데 오빠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오빠가 결혼한 뒤로부터는 엄마랑 저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저는 올해로 24살이고 오빠와 새언니는 모두 30대 중반입니다. 5년 전 오빠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저와 오빠 앞으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남들처럼 집은 못 해주더라도 현금으로 3천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친가 친척들이랑 다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 결혼식 할 때 친척들 축의금도 적지 않게 들어왔었죠. 고모들이 최소 50만 원 이상씩 해줬고 이모들은 100만 원을 줬다고 들었어요. 그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오빠에게 다 주었고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도 오빠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용돈을 모아서 제 나이에서 큰돈이었던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주었습니다. 여차저차 둘이 알아서 신혼집 구하고 혼수 맞춰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줬던 3천만 원으로 새언니한테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서 전부 그거 갚아주는데 돈을 다 썼다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해오는 줄 알았던 혼수들도 전부 저희 오빠가 카드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할부로 몇 달 동안 갚았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혼 잘못시켰다며 엄청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셨죠. 새언니네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았는데 결혼할 때 그 집에서 한 푼도 안 가져왔고 결혼할 때까지 모아놓았던 돈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 2년 정도는 둘이 맞벌이하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 노력하는 줄 알았고 엄마도 그때부터는 속상한 마음을 풀고 이제라도 둘이 힘 모아서 열심히 살면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딱 2년까지가 한계였고 그 뒤론 별다른 이유나 저희한테 설명조차 없이 새언니가 일을 그만둬버리고 오빠 혼자 외벌이를 하며 살더라고요. 아이 없이 둘이 맞벌이를 할 때는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빠가 외벌이를 하기 시작한 뒤로는 저희 엄마나 저한테 용돈을 주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가끔 한번 오빠네 부부가 집에 찾아오면 돈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오빠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고 그래도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맞벌이를 해라 마라 엄마가 잔소리를 할 수도 없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새언니가 어차피 일을 쉬고 집에 있는 김에 이때 빨리 아이를 갖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런 말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오빠를 따로 불러서 새언니 빚 있는 걸 왜 숨겼냐고 한 소리 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오빠한테 전해 들은 새언니가 시집살이 너무 심하다며 이혼하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던 적도 있거든요. 엄마가 그때 이후로 충격을 먹고 오빠랑 새언니 앞에서는 항상 말을 아낍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는 집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저한테 푸념 늘어놓는 것이 전부예요. 몇 달 정도면 쉬다가 다른 직장을 구할 줄 알았던 새언니는 벌써 3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네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집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랑 엄마는 너무 답답했지만 집에 불쑥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물어보기도 힘들어서 속만 태우는 중이었죠. 새언니한테는 괜히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고 오빠도 요즘 좀 어떠냐고 물어볼라 치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빠가 무뚝뚝하긴 했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나 엄마나 오빠와 새언니 눈치를 보면 봤지 한 번도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시켜본 적 없어요. 오빠 결혼하고 5년 동안 모르는 척하고 입 꼭 다물고 살았는데 지난 설날에 차례 다 끝내고 밥을 먹다가 저희 엄마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이 계획은 언제쯤 할 생각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조금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저도 알고 저희 엄마도 알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오빠네 부부에게 거의 신경 안 쓰고 조용히 놔두고 있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은 아이를 안 낳는 딩크 부부라고 밝혔다면 엄마도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서 살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멀쩡하게 결혼했고 지금은 오빠가 외벌이로 살다 보니 큰 여유는 없지만 아이 하나 못 낳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 준 적도 없다 생각하는데 몇 년을 참다가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를 빨리 낳아라 마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손자 잘만 낳는다는 식으로 선 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 아이 계획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본 것뿐인데 그 말에 새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고 오빠마저 화를 버럭 내면서 부담스럽게 대체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엄마한테 대들고 따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최대한 좋게 이야기한 건데 새언니가 오니까 너무 당황하셨고 뒤늦게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는데도 새언니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오빠는 엄마에게 요즘 와이프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엄마까지 대체 왜 그러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여서 일단 차례도 다 끝났으니 빨리 새언니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일을 치르고 오빠네 부부를 보내고 나니 엄마와 둘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까 말할 때 기분 나쁘게 말했니? 엄마도 자꾸 신경 쓰이는지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면서 확인하셨고 제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문제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애 낳으라고 닥달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질문도 식구끼리 못하나요? 게다가 오빠가 거기에서 정색하고 엄마한테 화내는 바람에 새언니 기분은 좀 풀어줬을지는 몰라도 엄마가 많이 상처받고 한동안 의기소침해 하셨어요. 저까지 이번 일로 오빠한테 많이 실망했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오빠한테 연락을 안 하니 설 지나고 몇 달 동안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때 엄마 계좌에 10만 원 용돈 보내주고 카톡으로 잘 지내냐고 한마디 온 것이 전부네요.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지원해주고 친가 외가 축의금도 엄마가 한 푼 남김없이 다 챙겨줬는데 저희가 오빠랑 새언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도 가족끼리 이 정도 물어보지도 못할 거라면 뭐하러 얼굴 보고 살겠어요? 눈치 보느라 저희가 먼저 연락도 한번 못하겠고 이게 며느리인지 상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마저 완전 새언니 편이니까 점점 싫어지고 마음이 떠나서 이제는 엄마도 제 앞에서 오빠 이야기 거의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애를 낳던 말던 신경도 안 쓰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새언니가 먼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저도 올해부터 노력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애 키우려면 언제까지 지금 사는 빌라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어머님이 주말마다 아이도 봐주셔야 해요. 제가 귀한 손주 낳아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엄마 옆에서 새언니 하는 소리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는 소리는 새언니의 친정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에 사시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들이 애 낳고 사는데 왜 아파트가 필요하답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지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던지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사실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하는 새언니가 혼자서 애를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외출을 하거나 약속이 있으면 그때 아이 맡겼을 때 봐줄 수는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맡겨놓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걸 당돌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저희 오빠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니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저보다도 오히려 엄마가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새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손주를 낳던 말던 나는 이제 관심 없으니까 너희들 둘이서 알아서 하도록 해라. 일일이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러 올 필요도 없고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니 엄마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20만 원을 새언니에게 주면서 추석 때는 얼굴 보면 돌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왔으니까 지금 줄게. 앞으로 이런 용돈은 보낼 필요도 없고 웬만한 일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라.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내 아들한테도 똑똑히 전해줘. 엄마가 소리 한번 크게 안 지르고 조곤조곤한 톤으로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화내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워 보였어요. 새언니는 현금을 받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길래 제가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등 떠밀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애 낳아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돈 달라고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엄마가 낳아달라고 애걸복걸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신경 쓰이기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이젠 오빠네 집에는 신경 안 쓰고 싶어요. 그렇게 새언니를 집에서 쫓아낸 후에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로 오빠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 와이프가 엄마한테 헛소리를 했으니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대뜸 문 열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대체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 애가 엄마 집에 갔다 온 뒤로 방에서 울기만 하잖아. 우리 오빠지만 못나도 너무 못났다 싶더라고요. 저나 우리 엄마나 안 그래도 오빠한테 섭섭하고 감정이 상해 있던 참이었는데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는 집에 가서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앞으로는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오빠를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엄마나 저나 문을 걸어 잠궈버렸죠. 뒤늦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게 된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이미 크게 실망하고 마음이 떠난 뒤라서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난 뒤 5년 동안 가족으로서 오빠가 저희 집을 챙긴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고모나 이모들이 축의금도 50만 원, 100만 원씩 해줬는데 그 사이에 사촌들 결혼이나 돌잔치가 있어도 오빠는 참석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축의금을 내놔야 정상인데 형편이 어렵네, 일이 바쁘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안 행사에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어요. 진짜 원래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새언니는 정말 저나 엄마한테 한 번도 따스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도 항상 얼굴 표정이 뚱해 있었고 엄마가 뭔가 챙겨주려고 해도 입으로는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대놓고 저희에게 벽을 치고 있었고 가까워지기 힘든 사람이다 싶어서 저도 포기했었죠. 5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연락하고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애 낳아줄 테니 아파트 살 돈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수준 아닌가요? 엄마나 저나 새언니는 어차피 남이니까 기대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 손바닥 위에 놀아나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드는 오빠가 더 한심해요. 설날 때 일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실망한 상태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 끝입니다. 엄마도 자기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서 이제는 미련도 없다고 하세요. 저렇게 한심한 놈인 줄 진작 알았으면 애초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을 거라면서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답니다. 물론 엄마의 그 말이 100%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짜 당분간 연락 끊고 안 보고 살 생각이라고 하세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오빠는 계속 사과도 하고 집에 찾아온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엄마가 만나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가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최소 새언니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애 낳아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새언니만 할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희 오빠가 너무 자랑스럽네요. 애초에 15분 거리에 살면서 명절 빼고 얼굴 구경도 못하는 며느리였는데 완전 안 보고 살아도 아무 상관 없겠죠 뭐. 맞벌이를 하던지 말던지 애를 낳던지 말던지 엄마랑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쓸데없이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두 사람이 알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